최진석 작가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공약이지요. 최근에 저에게 원고를 보냈던 학생들 중에서 공약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시험기간 체육복 등하교, 스포츠대회 활성화, 교내 봉사활동 활성화, 상벌점 제도 및 생활규정 개선, 정수기 교체, 사제동행 스포츠 행사, 수저와 냅킨 배치를 통한 급식 환경 개선, 매점 리모델링, 양심 무산통 및 실내화 배치, 휴대폰 자율화, 잃어버린 물건 찾는 보관함 설치, 아나바다 장터 신설, 화장실 온수 온풍기 설치, 자습실 개방, 두발 규정 완화, 동아리 창설, 방향제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특별한 것이라고 할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 하나하나마다 각주를 달 수 있는데요.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책 한 권 분량은 금방 나올 것 같네요.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한해서 하나씩 업로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158번 최진석 작가의 전교 부회장 선거 연설문 코칭 최전님 편을 확인하셔도 공약을 연설문에 어떻게 이입시킬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약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집이 잘 살아서 사비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학생은 공약을 냈고요. 부모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것을 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들고 나왔지? 제 평소에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그런 것조차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누군가가 유명인이 있다. 그래서 유명인 초대 라는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당선되면 좀 와달라고 부탁해서 오면 되지만 낙선하면 미리 이 사람과 뭐 친인척 관계다라는 점을 알려놓았을 때 몹시 피곤해지겠지요. 네. 선거는 낙선했는데 학생들이 막 사인 대신 받아달라고 그러고 하면 오히려 알려놓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자신있고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 정치인 중에서 그런 사람 많죠.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까? 네, 이렇게 물었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밀고 나가버리니까 국민들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신감 없어서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더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면 마지노선은 자신있고 당당하게라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자신있게 어필해도 돼요. 자체적인 검토 결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로를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공약에 모든 승부수를 띄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더 강수를 두면 이거 못 지키면 저 그날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확 밀어줘야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투표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간혹 제가 원고를 써드리면 임의적으로 막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계산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확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가서 읽는 것보다 가족들이 협의해서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저렇게 가는 건 또 어떨까? 네. 수정해 나가는 게 멀리 봤을 때는 그게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내렸던 기억보다는 약간 엉성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또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자녀에게 더 크고 더 깊은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쓴 원고보다 훨씬 좋은 원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당선이 되어서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자칫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되면 대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들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괜찮은데 자기가 모든 것이 잘났다. 이런 착각에 빠져들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가면 그 부서 최고 CEO가 맞아줍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거의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 맞아주세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런데 CEO 옆자리가 제 자리인 거예요. 아직도 저는 강연 가면 여기 앉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를 강사로 섭외한 곳에서는 제가 외부에서 초대된 그런 초빙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런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런 대접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면 참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강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강사의 본분은 강연이듯이 학생회장의 본분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하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공약적인 부분은 제 저서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 188쪽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제 유튜브 120번 회장선거 연설문 공약 모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약적인 측면에서는 이 영상보다 제 유튜브 120번이 더 유용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약을 나열해 두었거든요. 또한 추가적으로 괜찮은 공약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하나씩 제가 달아나갈 것입니다. 가급적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공약은 내지 마세요. 집이 넉넉하더라도요. 학생 선거니까 학생들에게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도 돈으로 이루어진 선거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네. 돈 없이 하는 게 가장 깨끗하고 좋고요. 연설문도 이런 영상 보면서 참고해 나가면서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생기잖아요. 내가 직접 쓴 원고로 발표했다는 자신감이요. 그래도 설령 투자를 좀 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원고 지도를 받거나 홍보물 같은 것도 좀 깔끔하게 만들고, 발표력이 부족하다 그럼 발표력 학원에 보내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런 돈 아껴서 자녀분 갖고 싶다는 거 봐주세요. 이 영상을 학생이 보고 있다 그럼 본인이 맛있는 거 사 먹고요. 네. 맛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원고 관계에 들어온 게 생각이 나네요. 해외에서 이메일로 받은 원고입니다. 물론 교포에게요. 필리핀에 사는 친구인데요. 원고를 잘 써놔서 제가 문법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손봐줬어요. 그중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비록 제가 학교에 수영장을 두지 못하고 디메리스를 없애고 급식으로 랍스터를 제공하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죠? 나만 재밌나? 내가 너무 진지하게 읽었나? 그때는
제가 원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급식으로 랍스타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랍스타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런 돈 드는 공약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게 와닿습니다. 이 친구 저는 당선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결과 어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약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명사 초청 강연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청소년 상담센터 1388과 연계해서 강사를 또 섭외할 수도 있으니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최근에 과천 외국어고등학교에 강연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강연은 과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1388과 과천 외국어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제 강연을 주최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가 저는 조금 꽤 있어요. 강연을 갈 때도. 과천시 1388에서 전에는 누가 다녀가셨냐면 최태성 선생님이 다녀가셨대요. 큰별쌤 있죠. 큰별쌤. 그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큰별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명사 초청 강연 기회를 확대하겠다거나 혹은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이 끝나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다과를 하며 명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겁니다. 혹은 명사 초청 강연하면 전교생 다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강연을 가면 300명, 500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각 반마다 들어가거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따로따로 강연을 듣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공약을 기획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알아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게 될지. 네, 지금까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 유튜브 158번 최진석 작가의 전교 부회장 선거 연설문 코칭 최정림 편과 120번 회장 선거 연설문 공약 모험을 추가적으로 시청하시면 이것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작가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